자, 구독자 여러분, 1.7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종목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 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많은 댓글 참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1일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일단 어떤 내용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3대 증시 모두 상승,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등 이렇게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를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자면 일단 9월 달은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꾸준하게 시카고 상품거래소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계속 90% 위에서 이 동결 가능성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여기에서 크게 변동되는 모습이 없다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9월이 아니라 11월 달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자, 이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냐? 일단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를 얼마나 높은 수준으로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금리의 고점이 현재일 가능성이 높다. 인상의 끝이 다다랐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댈러스 연은 총재는 9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건너뛰는 것이 적절하다면서도 이것이 인상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일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연은 총재는 페드의 정책은 현재 좋은 위치에 있다라면서 향후의 방향성은 나오는 경기 지표에 따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확실하게 꾸준하게 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시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매파적이다라고 지금 평가를 한다라고 하더라도요. 이전보다는 훨씬 스탠스가 완화되어 있다라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보시면은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완화가 됐다? 저는 그냥 곰곰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더라도 금리 인상의 끝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거의 다 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덕을 친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끝으로 온 상황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리가 빠질 가능성도 꾸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이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일단 9월달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9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11월 달에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54%를 기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9월은 이제 걱정하지 말고 11월 달 이 54%에서 얼만큼 더 올라가는지 이를 집중하면 좋겠네요.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그것 자체가 호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는 WTI 기준 87.51달러로 플러스 0.74%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금리 동결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 지금 올해 하반기 겨울이죠. 그러면 당연히 천연 가스의 가격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원유의 가격도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87달러? 이전에 60에서 70달러에서 왔다 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 생각하면은 이거 좀 비싸죠? 그리고 곧 있으면 추수 시즌이 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면 너무 더워도 기존의 대지에서 나오는 이 곡물 생산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에서 올라간다? 이거는 금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기 지표에 관해서도 그렇고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인의 금리 부담은 금융위기급 계속해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경기가 괜찮고 미국의 이 튼튼함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 없이 고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계 순 자산이 세계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저축되어 있는 이 자금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일부분이고 나머지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 이거는 미국을 버텨주는 근본적인 힘이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에서 물가 안정되기까지는 일단 버티는 걸 우선 전략으로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꺾이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은 일단 달러부터 해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한데 이제 문제는 뭐냐? 미국은 괜찮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 중국이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비구이 위한 디폴트에 관련된 이런 이슈까지 나오게 되었었는데 중국은 조금 넘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 말고 다양한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경기 힘든 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한국에서도 수입 물가가 비싸지다 보니까 몇몇 섹터는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가지고 양극화가 좀 커지는 가능성 여전히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쪽에 이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판가에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좋은 점들도 충분히 있죠. 이렇게 미국같이 경기가 튼튼하면 수입을 꾸준하게 이어갈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규 투자 역시 할 만한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섹터에는 자금이 계속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게 어디다? AI다. 지금 AI 관련해가지고 뭐 반도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종목들까지 싹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23년, 24년이 조금 이 전기차의 판매량 감소가 예상되는 부분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25년부터 전기차 이제 그동안 1세대라고 하면은 2세대 플랫폼이 등장을 하고 본격적인 발전의 시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기껏 해봐야 25년, 26년 이때까지 2년,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자, 2차 전지 관련 업체들 투자를 아끼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여기에서 앞서 나가야 된다라는 심리, 그리고 시장의 파이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현재 위치에서 많은 자금 계속해서 넣을 겁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원자재가 조금 빠졌다라고 하더라도 원자재 관련 기업들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좋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이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산에 대한 수요는 꾸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 갈등을 쉽게 끝내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장기전을 이어가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의 힘을 뺀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이어가려고 할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금 여기서 끝내면 우리가 손해가 너무 컸다라는 부분 때문에 여기서 이제 뒤로 갈 수 없다, 밀려날 수 없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시간을 조금 길게 끌고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방산, 예, 이거는 네 여러분들 쉽게 안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갤럭시 24 울트라 엣지 없애고 티타늄 프레임 뭐 등등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당연히 부품 이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있었던 폴드 이 테마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번에는 S24 관련 테마로 올라가는 종목들 생길 것이다. 이거 생각하시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 부진에 철강주 PBR 역대 최저 얘기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매가 많이 그만큼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판가가 계속 빠진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게 철강 관련 업체들에게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판가가 떨어지게 된다면은 원재료로 철강을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영업이익률 좋아지겠다. 당장 조선만 하더라도 이걸 기회 삼아가지고 후판의 가격을 떨구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이 배를 만들면서 남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어, 이런 제강, 철강 회사를 보는 건 좀 아닐 수 있더라도 이를 원재료로 쓰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해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고금리가 유지되는 만큼 상장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평가를 잘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상장이 빠그라지는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펙도 한번 보셔라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상상인 증권에서 스펙 4호 상장 이야기 한다. 막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스펙 쪽으로 관심을 갖는 벤처 기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련 업종에서 이 단기 변동성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스펙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볼 거라면 스펙은 일단 기존 가격 2,000원 중심으로 상장이 되기 때문에 2,000원에 가까운 스펙을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시장 정리 싹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이 텔레그램 공부방에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에서 241선, 21선 이렇게 두 가지를 핵심 포인트로 잡아드렸는데 야, 이게 딱 지지랑 21선 돌파하자마자 오늘 튕겨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현재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랑 연결해서 봤을 때 괜찮다면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해보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에서 어떤 내용 나오고 있고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한 가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을 좀 보자면 최근 두산 에너빌리티, 석탄의 나라, 이니의 희망이 될까라는 부분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핵심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발전 관련되어 있는 여러 기술을 제공을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알아둬야 되는 게 그렇다라고 해서 인도네시아가 풍력이나 아니면 수소 관련된 태양광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한국 걸 쓸까요? 일단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한국 걸 안 쓰더라도 중국이 훨씬 쌉니다. 그럼 이건 배제해야지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석탄보다 비쌉니다. 그러면 이걸 굳이 이용할 것 같진 않죠. 그리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네, 당장 한국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라고 해도 한국에서 해상풍력 1등인데도 불구하고 이 다른 발전 비중과 이 매출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작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면은 그 양은 증가시킬 수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얼만큼까지 성과를 낼 수 있을까? 그러면 일단은 기존에 이 석탄 발전 관련해가지고 배출가스 저감되어 있는 기술을 제공하는 거, 이걸 기본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향후에 추가적인 석탄 발전소 이 건설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된다든가 아니면 이 석탄 발전보다 저렴한 원전 이런 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당연히 원전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걸 또 수소랑 연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린 암모니아 이쪽으로 같이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내용은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동남아를 뚫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말고 우리가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하반기에 이 체코를 시작으로 이제 중동 지역의 원전 수주 일정이 남아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남아 있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이전과는 특별하게 달라지는 거 없이 사업 잘 하고 있구나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업을 잘하고 있어도 최근에 많이 빠졌던 걸 생각을 하면은 결국에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급과 차트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두 가지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때 일단 수급부터 보도록 하자면, 자,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오늘 이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긴 했지만 외국인은 정작 매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 이거 잘하면은 빠른 속도로 현재 위치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외국인이 오늘부터 다시금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외국인 들어야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외국인이 현재 위치에서 올라가든 떨어지든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그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것만 유지가 되더라도 일단 현재 위치 괜찮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기대를 해볼 법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기에서도 그렇고, 여기에서도 그렇고, 이러한 부분들에서도 그렇고, 이 외국인의 매수 수급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매도랑 비교를 하면은 매수가 훨씬 세잖아요. 그게 몇 번이고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매도 나왔던 물량보다 훨씬 큰 매수 물량이 여기에서 연이어서 나오게 된다면은, 이 박스권에서 또 한 번 매집을 하는구나. 그리고 당연히 매집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향후에 급등 가능성은 커질 수 있겠죠. 그럼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호재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급이 쌓이게 되면요. 재밌는 걸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되냐면 우리 그동안 이 위쪽에 있는 이 2만 원 부근의 매물대 너무 두텁다 보니까 제대로 못 뚫었잖아요. 근데 여기를 이 아래쪽에서 소화하는 식으로 연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너무 두터워가지고 감히 엄두도 못 냈던 부근을 어느 순간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때의 이 반등의 탄력은 굉장히 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몇 번 반복되는 것만으로도 중장기로 본다면 에너빌리티는 참 훌륭한 이 시장 전체에서 대장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나오게 된다면 꼭 좋으니 1순위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차트를 어디를 봐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빠져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21선 위에서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넉넉하게 보고 241선도 보면 괜찮긴 한데 일단 베스트는 21선. 저는 여기가 최선이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떤 걸 노려볼 수 있다. 자, 이전처럼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 수렴 이후에 자연스러운 이렇게 발산 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이 나오게 되고 이 위쪽에서 끊임없이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기대했던 이 2만 원 부근의 매물 소화도 어느 순간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횡보한다면 일단 2만 원 보시고 그리고 이제 2만 원 돌파하는 그림도 얼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둘 만한 부분은 여기 매물대인데 지금 이 아래쪽에서 소화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 22,000원까지 뚫는 모습이 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연결된다라고 한다면은 순식간에 24,000원 여기 매물대 비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치고 가는 모습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4,000원을 도착하게 된다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꾸준하게 소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돌파하는 모습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까지 뚫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전에 있는 최고점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거고 여기 매물이 약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소화까지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도 생각을 해보기가 괜찮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전 고점 돌파의 모습이 여기에서부터 나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이 아래쪽에서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수월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총정리 한번 해보면서 준비를 단단히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떤 내용이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자, 일단 첫 번째, 현재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 나쁠 거 있나? 여전히 긍정적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 현재 외국인 돌아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외국인 매집이 들어왔을 때 최근이 나왔던 매도보다 많은 모습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자. 만약에 그 모습이 실제로 나오게 된다면은 최근에 나왔던 이 몇 번의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한 많은 물량을 모아가려는 모습이라 향후 중장기적으로 엄청난 급등의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장기 매매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지라인은 21선이 베스트,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있는 고점 위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겹치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서 꾸준하게 횡보하게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2만 원 부근까지 단기적인 상승을 넘어서 수급이 많이 쌓이는 만큼 여기 돌파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우리의 목표는 얼마다? 2만 2천 원 뚫었을 때 2만 4천 원까지. 네, 여기서도 결국에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와 주는 거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매매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구독자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따로 가지려고 하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멤버십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길 바라며,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릴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1.7만 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거 있죠. 이 1.7만 명 기념으로 여러분들이 이 분석해달라라고 요청하는 종목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한 다음 주 정도쯤에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나 이거 한번 맡겨보고 싶다, 이거 한번 같이 봐보고 싶다라고 하는 종목이 있다면 많은 댓글 참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